환자들한테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많이 공급하면 안 좋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 생명 현상은 물리나 화학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탄수화물을 몇백 배 많이 빨리 갖다 씁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보통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 탄수화물 포도당을 갖다가 미토콘드리아에 보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모를 하는데 정상세포가 산소가 없을 때 쓰는 통로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을 때는 무산소 운동, 우리가 유산소 운동 말고 무산소 운동을 할 때 100m 달리기에서 처음 한 50m 달리고 나면 뒤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당을 급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니고 그 피루빅산이라는 거로 바꾼 다음에 이 적산으로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을 급격히 빨리 하고 나면 아주 힘든 운동을 하면 젖산이 축적되어서 이제 근육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통로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쓰는 것인데 암세포는 산소가 있든 없든 이 통로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포도당을 보내가지고 하는 이 통로 대신에 이 젖산화를 만드는 이 통로,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통로로 많이 갖다 쓴다. 이게 이제 암세포는 포도당을 너무 많이 갖다 쓰니까 포도당 공급을 좀 자제하자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는 간단하게 만화처럼 그린 것이고 좀 더 복잡하게 하면 화학적 통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 관여하는 것들이 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포도당을 많이 암세포가 갖다 쓰면 그를 통해 가지고 핵산, 여기 이제 녹색으로 그려진 글자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입니다. 핵산도 많이 합성하고 핵산은 이제 몸의 DNA나 RNA 같은 걸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질도 많이 형성하고 이런 변화들이 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암 환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좀 중요하냐? 그럼 포도당을 좀 덜 들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아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푸른색이니 주황색이니 너무 복잡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포도당을 많이 갖다 쓰는 이런 통로에 작용하는 것도 이 또 하나가 그냥 앞에 단순하게 그리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가 안 쓰고 젖산을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관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것 중에 H1F1α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저산소증이 됩니다. 암은 약간 저산소 환경이거든요. 그럼 저산소증이 생겨날 때 많이 나타나는 HIF1A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이런 분자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요 C믹 하는 거는 또 뭐냐면 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돌연변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암세포에서는 이 C믹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런 C믹이 발현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역시 또 이것도 워버그 효과를 좀 더 증가시키는 데 관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젖산이 많이 생겨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색, 파란색,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명거리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요 하나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면 거기에 막 부수적인 자료들이 더해진 다음에 요 그림 하나가 그려진 것인데 이래서 자, 다시 이제 정리만 하면 포도당을 암에서는 많이 갖다 써서 그것에서 이런 수많은 인자들이 같이 관여해 가지고 암세포가 증식하고 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 거기에 관계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모든 암세포는 그러면 와보그 효과에 의해 가지고 포도당을 많이 갖다 쓰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면 포도당을 많이 갖다 쓰는 이유는 암세포가 많이 증식하고 많이 자라기 위해서 갖다 썼는데, 그러면 암세포가 그런 거 포도당을 많이 갖다 쓰지도 않고 잘 자라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고 알게 된 것이 역와보그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떤 암세포 옆에 있는 세포들은 지금 자기가 와보그 효과처럼,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닌데도 마치 암세포들이 겪는 것처럼 이렇게 그 와보그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젖산을 많이 생산해내고 뭐 이런다, 케톤을 많이 생산해내고 지방산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 옆에 있는 이 세포가 이런 걸 많이 생산해내면 이 암세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옆에 세포에서 기생해가지고 이 세포한테 이런 것을 발현시키게 되고, 또 암세포는 이런 거를 발현시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세포가 와보그 효과로 생산해낸 젖산 같은 것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젖산, 케톤, 지방산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하는 것이 아닌 정상세포가 하듯이 이 에너지를 잘 갖다 써가지고 증식에다 하고 이런 데 갖다 쓴다는 거죠. 이게 참 고약하죠. 그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 앞에 세포에서는 앞에 우리 와보그 효과로 할 때는 포도당을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볼 때는 대충 최 선생님 감 잡으시겠죠. 요런 것들을 이웃 세포가 만들어내더라도 열로 수송하지 못하도록 요런 거를 막 막아주는 약물을 쓰면 이 암세포 아닌 옆에 세포가 와보그 효과로 생산해낸 것들을 요 암세포가 갖다 쓰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 암대사를 가지고 개발되는 약물들은 포도당을 못 쓰게도 하고, 포도당을 많이 써가지고 암세포가 자라는 이 통로를 또 막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도 어떤 거는 DNA를 뭐 조절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혈관 형성을 막기도 하고, 뭐 어떤 표적인자고 하고 막 다양하듯이 이제 암 대사를 표적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갈수록 요런 것들을 다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는 치료 전략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